자, 이번에는 다 대상자 만지기. 대상자를 만질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노인들의 경우는 노인이 아니신 분들 만진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볼까요? 대상자를 만질 때는 상냥하게 웃으며 천천히 쓰다듬듯이 감싸듯하여 대상자의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꼬집듯이 좁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확 벗겨져 버리죠. 탄력도 없을 뿐더러 피하 지방이 없기 때문에 피부 자체만 떠서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피부와 넓은 면적을 만져라. 이렇게 넓게 잡으라 그 말이죠. 붙잡지 않고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쳐 살짝 힘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받치는 거죠. 관절은 밑부분부터.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팔뚝을 잡는 게 아니라 체계처럼 이렇게 팔꿈치에서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을 전체를 이용해서 접촉한다. 손끝으로 잡게 되면 이렇게 꼬집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부위의 피부가 따라 올라서 벗겨졌죠. 절대 급격한 행동으로 붙잡거나 핥히거나 꼬집거나 때리거나 하면 안 된다. 설마 이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옳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왜 옳지 않을까요? 대상자의 피부가 넓은 면적을 잡긴 잡았어요. 잡긴 잡았는데 사실은 손을 벌려서 더 넓게 잡아야 되는 거죠.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쳐야 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밑에서부터 받쳐야 되는데 위에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손가락만으로 잡으면 잡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잡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죠? 노인들 냄새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는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손가락만으로 잡으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억압하는 느낌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는 방법. 옳은 방법은 넓게 잡으면 대상자의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져서 좋다. 이렇게 넓게 잡아주게 되면 대상자한테 가해지는 잡으려고 하는 힘이 덜 깨지는 거죠. 그리고 존중하고 도와주는 느낌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어르신들을 잡을 때 살짝 힘을 주고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는데 확 끌어보세요. 잡고. 그러면 피부가 갈라져요. 완전히 분리돼 버려요. 그 부분이 찢어져서 그냥 홀라당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대상자들 목욕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욕시킬 때도 살살 이렇게 비누칠 해야 되는데 닦을 때도 휙휙 닦다 보면 피부가 그대로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노인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 부위 중 손, 얼굴, 입술을 만질 때가 다른 부위를 만질 때보다도 더 많은 뇌 부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즉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얼굴을 만져주는 게 효과적인데요. 다만 손이나 얼굴, 입술을 갑자기 만지면 놀라시겠죠. 놀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치매 어르신의 인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만지는 것, 손이나 얼굴을 만져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서로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만진다거나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니 왜 이래? 라고 놀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돼요. 서로 친해진 상태에서 천천히 스킨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신체 부위 중에서 여러분들이 손, 얼굴, 입술을 만질 때 더 많은 뇌 부위를 자극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자극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손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얼굴. 얼굴 중에서도 입술, 혀, 팔다리는 굉장히 차지하는 부위가 적어요. 이거는 운동 영역하고 관계가 돼서 그런지 적습니다.
자, 손이 1순위고요. 얼굴이 2순위예요. 그래서 손이나 얼굴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훨씬 바로 자극을 받아서 뇌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죠. 손을 자극하는 게 뭐가 있어요? 뜨개질을 한다더니 자수를 논다느니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대상자를 일어서게 하기. 자, 일어서게 하기예요. 노인은 침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게 되면 더 이상 걷지를 못해요. 그만큼 빨리 굳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최소 하루에 20분 정도는 일부러라도 서 있거나 일어서서 걷도록 도와야 하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을 갔을 때 그분이 그냥 기운 없어 누워 계시면 같이 누워 있고, 테레비 보면 같이 테레비 보고, 이런 것은 요양보호사가 아니에요. 요양보호가 아니죠. 되도록이면 이분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어쨌든 움직이게 해서 이 움직이는 능력이 계속 활용할 수 있게, 살아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요양보호죠. 그리고 요양보호사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루 20분 정도 일부라도 서 있거나 일어서서 걷도록 도와야 하며, 그나마도 안 되면 10분의 1인 2 내지 3분이라도 서 있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세수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는 대상자를 낙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태우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넘어질까 무섭다. 잠깐이라도 서 있는 시간이 대상자에게 중요한 시간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게 만들어주고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또는 옆에서 부축하면서 도와주면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느리더라도 부축하지 말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게 해야 한다. 부축하거나 도움을 줄수록 대상자 몸은 그만큼 근력과 신체 능력만 남기 때문이다.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만큼만 떨어져서 손이 닿을 수 있는 만큼만 떨어지래요. 옆에 딱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혼자 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요양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서 움직이고 스스로 활동하는 동안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를 하며 격려해야 한다. 그쵸? 어머, 잘 걸으시네. 이렇게 일어서니까 저 먼 산까지 보이시죠? 진달래가 피었네요. 뭐 이런 등등.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내일은 저기 창문까지 한번 걸어가서 바깥을 볼까요?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건강 상태는 영양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영양을 적절하게 잘 섭취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하며 면역을 증가시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다운 세상에서 소외되어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며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주위에 있는 물건을 부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히거나 눈을 뜨지도 말을 하지도 않게 됩니다. 고령자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움직이지 않게 되는 원인은 요양보호를 하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자, 여기서 일어서기의 장점. 굳이 일어나시기 힘들게 하시고 아파하시고 하시는 분을 왜 일어서게 하느냐. 자, 근골격의 근력 유지에 좋죠. 저희는 인간은 어때요? 직립보형을 해야지만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누워있으면 혈액이며 모든 기능들이 위아래로 진행이 되는데 반드시 누워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혈액순환 장애도 생기고 그러면서 온갖 찌꺼기가 혈관에 끼게 되죠. 그러면 점점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뼈와 관절에 힘을 가해 골다공증에 도움이 돼요. 순환기를 자극해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호흡기를 자극해서 숨 쉬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루에 2, 30분이라도 아니면 2, 3분이라도 이렇게 서 있게 하시는 게 굉장히 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